얘들아 이제 경우의 수 해볼까? 경우의 수 볼게요. 준영아 일어나 줄래? 현우야? 이 경우의 수와 순열조합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 경우의 수랑 순열조합을 굉장히 어렵게 내면은 아무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유형에 조금 중점적으로 볼 거거든요. 현우야? 현우야 이제 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잘 봐. 일단은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경우의 수는 모든 사건의 가지수를 말해요. 그럼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다. 이런 결과 있죠.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를 세는 거. 시행의 결과의 수. 이게 이제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당연히 빠뜨리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세야 돼요. 이렇게 세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알아요? 가지치기를 우리가 수용도라고 해요. 혹은 우리가 뭐 알파벳 순서대로 세는 방법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를 우리가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셀 거예요. 여기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 합의 법칙인데 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봐봐 뭐라고 써 있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뭘 세느냐? A 또는 B라는 사건의 가지수 얘를 우리가 셀 때 둘이를 더한다. N 플러스 N가지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냐면 이 공통된 사건이 없을 때예요. 여기 봐. 이 공통된 사건이 없을 때. 이 공통된 사건이 없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현우야 이거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공통된 사건이 있을 땐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를 더해서 이 공통된 사건을 빼면 돼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집합에서 이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를 셀 때 있죠. 원소 개수를 셀 때 있죠. 이거 어떻게 셌었죠? A 원소 개수에다가 B 원소 개수를 더해서 이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줬죠.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합의 법칙은.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뭐냐면요. A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 이게 이제 곱의 법칙인데 얘네들은 우리 둘이 곱한다.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제일 먼저 푸는 문제는 이건데요. 봐봐. 이 약수기수를 세는 방법 기억나요? 이거 중학교 언제 배웠죠? 현우야? 지수 플러스 1들이고 그게 이제 약수기수를 세는 방법이죠. 자, 첫 번째 봐봐요.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이들의 총합을 구하래요. 그럼 360을 먼저 뭐 하죠? 소인수분해 하죠. 360 소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일단 4 곱하기 뭐예요? 90이죠.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고 90은 3의 제곱 곱하기 10이죠. 그럼 10은 2 곱하기 5죠. 여기 봐. 그럼 이거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3의 제곱. 이제 니네가 아는 거 한다고 됐어? 이렇게 되지. 그럼 첫 번째 이거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해? 지수 플러스 1들끼리 곱하면 그래서 3 플러스 1, 2 플러스 1, 여기 1 플러스 1 해가지고 얘네 다 곱하면 얼마야? 4, 3, 12, 2를 곱하니까 24개가 되겠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두 번째는 이것들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하죠? 기억나나요 이것도? 이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 알아요? 승우?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 봐봐 12의 약수를 봐봐 여기 봐봐 이 12는 원래 3 곱하기 4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 그럼 약수들을 다 써보면은 여기가 그 1도 10이 약수잖아 그럼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0제곱이랑 3의 0제곱의 곱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2의 1제곱 2의 2제곱 쓰고요 여기 3의 1제곱 써서 여기 표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봐 1 이거 뭐야
야 빨리빨리 불러. 2 곱하기 1 하면 얼마야? 2, 여기 4, 여기는 3, 여기는 6, 3, 4, 12 이렇게 되지. 여기 있는 게 모든 양의 약수들의 그 약의 양수지. 맞아?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네들의 곱의 합이죠. 얘랑 얘네들의 곱의 합이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묶어주면 뭐가 남아? 3의 0제곱, 그 다음 3의 1제곱, 그 다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 2의 0제곱에 2의 1제곱에 2의 2제곱에 2의 세제곱 됐어? 3의 0제곱에 3의 1제곱에 3의 2제곱 그 다음은 5의 0제곱 5의 1제곱 이렇게 된다고. 됐어? 이해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빨리 불러. 1, 2, 4, 8 더하면 얼마야? 15야? 여기는 1, 3, 9 얼마야? 13 여긴 6이지. 그럼 15 곱하기 6 하면 얼마야? 90 곱하기 13 하면 얼마야? 1170이야? 1170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1170입니다. 저기 답이 안 나와 있네요. 네. 이 양의 약수들의 개수는 24개가 맞고요. 약수의 총합은 1170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정리해두세요, 빨리. 거기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답에? 그래서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까지 아셔야 돼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9, 3, 27, 9, 1은 9, 100, 1170 맞죠? 됐어요? 강욱이? 정리했어요? 안 적혀있다니까 답이? 무슨 생각해요? 아니 저 뭐냐 그 총합이랑 구하는 방법 알아가지고. 그럼 지울게요. 지워보면 그 다음 2번은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 양의 약수 개수가 20개래요. 양의 약수가 20개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요.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알파승, 3의 베타승, 뭐 5의 감마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봐. 이 지수 더하기 1들의 곱 있잖아. 얘네들의 곱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곱이 20이 되도록 우리가 20을 분해시켜 볼 거야. 그럼 20을 분해시키면 뭐랑 뭐의 곱으로 쓸 수 있어? 일단 20 곱하기 1로 쓸 수 있지. 그 다음은 10 곱하기 2로 쓸 수 있지. 그 다음은 5 곱하기 4 또는 5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 이거 말고 없지. 맞아? 더 있어? 이거 말고 없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 지수 더하기 1들의 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은 현우야? 현우 정신 안 차려? 지수 플러스 1들의 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가장 그 작은 수가 뭐가 돼야 돼? 2의 몇 제곱? 그러니까 이게 지수 플러스 1들의 곱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 수가 뭐야 돼? 2의 19제곱이랑 3의 0제곱의 곱이 돼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2의 19제곱이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의 가장 작은 수는. 맞아? 그러면 지수 플러스 1들의 곱이 이게 되는 가장 작은 수는 뭐야? 2의 몇 제곱? 9제곱이랑 3의 1제곱이지. 맞아? 지수 더하기 1들의 곱이 이렇게 되는 가장 작은 수는 2의 4제곱이랑 3의 세제곱이지. 지수 플러스 1들의 곱이 이게 되는 가장 작은 수는 2의 4제곱 3 곱하기 5지. 그럼 이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뭐야? 이거는 너무 크지 않냐? 얘는 16 곱하기 5 하면 8, 3, 240이지. 맞아? 얘는 얼마야? 16 곱하기 27이지. 근데 27이 15보다 무조건 크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알겠어? 얘도 아니지. 510이니까. 됐어? 그럼 내가 구하는 가장 작은 수는 얘가 돼야 되네. 맞아? 그 답이 240이라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수 더하기 1들의 곱이 가장 작으려면 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준영 이해하나요? 넘어간다. 현우 넘어간다. 됐어? 이 경우의 수는 다시 조금 여러분들이 할만해졌어요. 자, 2번 문제 봐봐. 어떻게 할까? 저런 거 많이 했지, 중학교 때. 맞아, 현우야? 저거 어떻게 했어? 우리가 A, B, C, D라는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이 A에서 중간 지점 C와 D를 각각 통과해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은 자, A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오는 게 또 두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A에서 C 또는 D를 통과해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하지만 한 사람이 통과한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 가을이 간대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야 되죠? 이거는 값이 A에서 C를 거쳐 D를 갈 때 을은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B인가요? D를 거쳐서 B로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반대로 돼도 되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세야 되네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C에서 B로 가는 방법 두 가지죠. A에서 D로 가는 거 두 가지고 D에서 B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 6가지. 여기는 6가지죠.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곱해 법칙에 따르니까. 왜냐면은 이거의 각각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니까. 맞아? 그럼 66에 36입니다. 근데 그 곱하기 2를 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70이에요. 이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무슨 말인지 문제를 읽으면 이해가 갔거든요. 근데 너네가 지금 답안을 이렇게 해설을 적어 놓잖아요. 그럼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져요. 알겠어? 그래서 풀이를 봐도 어렵다는 거야. 이해했니? 이해했어? 정리해봐 빨리. 왼쪽 건 지워도 되잖아. 그림이니까. 자, 3번은 이 3번은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 근데 얘를 먼저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초등학교 때 어떤 짓을 했냐면 현우가 집에서 보통 어디 갔죠? 초등학교 때? 현우? 놀이터 많이 갔어요? 현우 놀이터 많이 갔나요? PC방 갔죠? 짝대기 하나 있는 거 숫자 쓰는 거. 그렇죠. 이게 이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를 셀 때 이게 전체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어떤 짓을 했냐면 A에서 1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다. 그래서 1을 썼어요. 여기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죠. 최단거리 경우의 수는. 그래서 1, 1, 1, 1, 1, 1 이렇게 다 썼어요. 그 다음 여기 오는 건 어떻게 썼냐면 얘와 얘의 합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예요. 여기는 3이고 여기 4고 여기 5죠. 얘네들 합하니까. 맞아? 여기는 뭐라고 써? 3. 근데 여기는 6. 여기는 10. 여기 15 썼니? 맞아? 여기는 어떻게 돼? 40, 20, 그 다음에 35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현우가 어렸을 때 여기에 출발해서 PC방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이런 식으로 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셀 거예요. 봐봐. 여기에서 일로 오는 게 하나죠. 여기 봐. 여기도 1이죠. 여기 뒤에도 1이죠. 맞아? 여기 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몇 가지야? 여기 두 가지죠. 여기는 불러줘. 1, 1이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여기는 2와 1이니까 세 가지지. 맞아? 여기 뒤에는 어떻게 돼? 두 가지고 여기는 세 가지지.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얘들아 눈을 감으면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 쫓아와.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냐고. 여기 2와 2와 2지. 그럼 몇 가지야? 6가지. 여기는 여기 그대로 올라오잖아.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럼 여기는 6, 3, 3이지. 몇 가지야? 6, 3, 3 몇 가지야? 12가지잖아. 여기는 2와 3이니까 5가지지. 여기 뒤에는 2와 6이니까 8가지라고 됐어? 그럼 여기 B라고 하는 건 요 세 개의 합이지. 그럼 몇 가지야? 8, 5, 10이니까 몇 가지야? 25가지 이렇게 센다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그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지울게요. 이 4번인데 이 4번을 하려면 또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걸 했냐면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라는 문제를 했어요. 이것도 좀 어렵거든. 구별색칠 경우의 수. 잘 들어봐.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제일 먼저는 이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랑 이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로 나눌 거고, 얘를 또 각각 두 가지씩 나눌 수 있는데, 이 맨 마지막에 7하는 수 있죠. 이 7하는 수가 정해져 있는 거랑 정해지지 않는 경우, 정해진 경우, 정해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유형 1번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이 5가지 색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해서 이 영역에 칠하는 이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생수학 유형 1번이거든요. 이거 기억나요? 단 우리가 구별 색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웃한 면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는 게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5가지 색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해서 이 영역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칠합니까? 제일 큰 거, 그러니까 A가 가장 많은 면에 인접해 있죠. 맞아요? 인접한 면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색을 칠해 나갈 때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 D, E 순으로 색을 칠해 나갈 건데, 요 A에 오는 색의 수가 몇 가지예요? 여기 봐. A에 오는 색의 수가 5가지죠. 맞아요? 그럼 B에는 추워요, 현우? A만 빼고 전부 다. A를 뺀 나머지 색이 와야 되죠. A에다 칠한 색이 하나 썼잖아. 그럼 B에는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죠. 그럼 C는 A와 B에 오지 않는 색이 와야 되죠.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죠. D는 몇 가지야? A와 C와만 다른 색이 오면 되지.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야. E는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죠? 20에다가 27을 곱하니까 54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1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3가지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가자. 됐어? 여기까지 일단 해볼래? 그 유형 2번이 요 문제거든요. 유형 2번이 그림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지금 A, B, C, D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5가지 색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해서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도 똑같이 풀어보자. 이것도 똑같이 A, B, C, D E 순으로 색을 칠해 나갈 거거든. 여기 봐봐. 그럼 A에는 몇 가지 색이 와? 5가지 색이 오지. B에는 4가지 색 오고, C에는 A와 B랑만 다른 색이 오면 되니까 역시 3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D에도 역시 A와 C만 다른 색이 오면 되니까 몇 가지냐면 3가지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D에 B랑 같은 색이 오면은 E에는 색의 수가 올 수 있는 게 A와 B랑만 다른 색이 오면 되니까 3가지예요. 근데 요 뒤에 B랑 다른 색이 오면은 요 3가지 색을 썼잖아요. 3가지 색을 썼기 때문에 여기 오는 색의 수가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알겠어요? 내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요 뒤에는 B의 색이 올 때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했어요? 이거는 B의 색이 아닐 때예요. B의 색이 아닐 때예요. 미스터 손 집중 안 해? 그럼 여기 E의 색이 몇 가지 온다고? B의 색이 오면 E의 색이 몇 가지 온다고? 얘들아? 몇 가지 온다고? 3가지가 온다고. 알겠어? B의 색이 아니면 몇 가지가 온다고? 2가지가 온다고. 즉, 요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이렇게 2개가 다르죠. 어떤 색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유형 2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 2번은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치기 한 거 있잖아. 이 가지치기 한 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영도라고 해요. 그래서 수영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5, 4, 3이니까 몇 가지야? 60이지. 60 곱하기 3하면 몇 가지야? 180이에요. 근데 B의 색이 아니라면 A랑 C랑만 다른 색이 오면 된다며. B랑도 다르고. 그럼 이때는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지. 그럼 이건 몇 가지야? 4 곱하기 60이니까 몇 가지야? 240이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몇 가지냐면 420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번이. 여기까지 정리해봐요. 같이 정리해두세요. 1번이랑 2번. 내 말 이해했어요? 다시 얘기해줄게요. 일단은 이 문제를 우리가 구별색칠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요.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는 크게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 반드시 모든 색을 칠하진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죠. 맞아? 현우야 이거 잘 들어야 돼. 모든 색, 구별색칠 경우의 수라는 문제는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랑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진 거랑 정해지지 않은 거를 우리가 유형 1번, 2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형 1번은 중학교 2학년 센수학 첫 번째 문제라고 했죠. 이 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구별하는 색칠 경우의 수인데 여기 A부터 7에 나가서 5, 4, 3, 3, 3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세 가지로 정해졌거든요. 근데 유형 2번은 이런 그림에서 색을 칠해 나갈 때 5, 4, 3, 3, 3이 아니라 D라는 색에 B라는 색이 올 때랑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눴다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2에 오는 색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2에 오는 색의 수가 다르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수용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미스터 손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3번과 4번이거든요. 자, 거기 문제 없는데요. 자, 지금 얘기해 주는 거 다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 넣으세요. 자, 유형 3번은요. 유형 3번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여기가 A, B, C, D예요. 여기에 3가지 색을 반드시 사용해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려. 이거 몇 가지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답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이 영역의 색칠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 답이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를 반드시. 예, 3가지 색을 반드시 사용해서 저 영역을 색칠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답 나오면 빨리 얘기하세요. 몇 가지야? 모르겠다고? 지금 한 방법대로 똑같이 해봐 일단. 그럼 답이 비슷한 거 계산해봐. 그냥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이거 중학교 때도 풀었던 문제야. 안 했다고? 중학교 때 있어요. 빨리 계산해 미스터 손. 손오공처럼 생겨가지고 위에다가 머리태 씌워버릴까 보다. 전기 지지직하게. 너 손오공 만화 봤어 안 봤어? 봤어? 어렸을 때? 드래곤볼 말고 그 뭐라 그러지? 나라라 슈퍼보드 알아 얘들아? 1994년도에 나왔던 허영만이 만든 만화 영화. 선생님 진짜 좋아했었는데 저팔계 나오고 사오정 나오고. 선생님 말 잘 안 들으니까 사오정이고 손씨라 미스터 손이고. 야 미스터 손, 그 답이 뭐 나와?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계산하라고. 몇 가지야? 준영이 틀려도 돼. 48 땡. 또 태우 네? 몇 가지야?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48이에요. 1200은 말도 안 되고요. 강욱이 몇 가지 나와? 생각을 못했어요. 하영이 몇 가지 나와? 농담이고 계산하고 있어요. 48 성곱하기 승우. 아니 얘들아 야, 못하면 안 돼 이거를. 자,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 3가지 색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모든 색을 사용하진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일단 칠하는 경우에서부터 색을 칠해보자. A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 3가지. B는 2가지 해서 나오는 게 이게 48가지야.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3가지 색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영역을 구별한 구별색칠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다고. 내 말 이해해?
그게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노란색과 흰색을 생각해봐. 흰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흰, 노, 빨 세 가지 색이 있어 여기서. 맞아? 그럼 흰, 노, 흰, 노, 흰이나 노, 흰, 노, 흰, 노 이렇게 우리가 영역을 구별하는 색칠 경우에서가 포함이 돼 있잖아. 맞아? 그럼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두 가지를 골랐을 때 나오는 경우에서가 몇 가지였어? 흰, 노, 흰, 노, 흰, 노, 흰, 노, 흰, 노 두 가지지. 그러면 흰, 노, 흰, 빨, 노, 빨 총 몇 가지야? 세 가지. A씨. 곱하기 2에서 6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48가지에서 뭘 빼줘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 영역만으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빼주라고. 두 가지 색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 이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빼주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답은 몇 가지라는 거야? 42가지. 즉, 이 유형 3번은 반드시 모든 색을 사용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 이때는 우리가 무슨 사건을 이용할 거냐면 이런 걸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거든. 여사건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했나요? 자, 유형 4번이 제일 어려운데요. 유형 4번 어떤 거냐면요. 잘 봐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다 외우세요, 선생님처럼. A, B, C, D, E, F 이렇게 있거든요. 역시 이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구별 색칠 경우의 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끝판왕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색을 반드시 모두 사용해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같은 점에서 만나는 건 같이 이웃한면이라고 하는 건요, 변이 공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F랑 C는 꼭지점이 공유되지만 이웃한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적어두시고 유형 4번도 해보세요. 맞춰봐요, 빨리. 자기 스스로 해야죠. 내가 백날 알려줘봤자 소용없다니까. 빨리 해줄래? 적어두고 빨리 답을 계산해볼래? 답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시간 없어, 빨리 해. 사실이 아니죠. 아니요. 힌트를 주면요. 힌트를 줄게요. 그냥 바로. 못 풀 것 같아서. 이 특정 색의 사용 횟수를 미리 선정하세요. 이게 힌트예요. 더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색을 흰색, 노란색, 빨간색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최대한 흰색을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죠? 이 영역의 색을 칠할 때 이웃화면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그렇지 흰색을 최대한 3번까지밖에 사용을 못해요. A, C, E나 B, D, F에 칠하는 게 최대니까. 그러면은 이 흰색을 한 번 사용하는 경우, 흰색을 2번 사용하는 경우, 흰색을 3번 사용하는 경우로 이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우를. 이 경우에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4번은요.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어려운 게 경우의 수야. 알겠어? 알겠어? 미스터 손? 현우야, 집중해서 들어도 알까 말까인데 그렇게 비몽사몽으로 들으면은 더 모르지 않을까? 여기 오른쪽 지워도 되지? 네. 진짜 40이 40이 아니라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데 F는 2개랑 만나는 거. 응.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렇게 풀으라고. 특정 색의 사용 횟수를 미리 선정해두라고. 그 전에 생각했던 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럼 몇 가지일까? 승우. 그러니까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는 이 흰색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흰색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흰색을 3번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흰색을 한 번 사용한다고 봤을 때 봐봐. 요 흰색이 칠해질 수 있는 공간이 몇 가지야? A, B, C, D, E, F 중에 하나의 흰색을 칠해야 되지. 그럼 몇 가지야? 왜 2가지지? A, B, C, D, E, F라고 했잖아. 6가지 아니야?
여섯 가지지, 여섯 가지. 그러니까 흰색을 칠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여섯 가지야. 그러면 이 흰색을 예를 들어서 흰색을 내가 A에다 칠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현우야. 그러면 남은 게 노란색과 빨간색이지. 그럼 얘네들을 모두 사용하면서 남은 영역에 색을 칠해야 되잖아. 맞아, 현우야? 여기 그럼 뭐가 와야 돼?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오거나 빨로, 빨로, 빨이 와야 되지. 그럼 몇 가지야? 몇 가지야? 2를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2가지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예. 72가지. 아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흰색을 한 번 칠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영역을 칠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가 12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흰색을 두 번 칠할 때 볼게요. 흰색을 두 번 칠하려면 어떻게 칠해야 돼요? A와 C에 칠하거나 A, D, A, E 이렇게 칠해야 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영역에 우리가 그 흰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AC, AD, AE 또는 BD, BE, BF, CE, CF, CA는 아까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세죠? 일단은 6개의 영역에서 두 가지를 고르는 게 몇 가지야? 이런 걸 못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6개의 영역에서 두 가지를 고르는 거. 얘들아, 1, 2, 3, 4, 5, 6이 있거든. 여기서 두 가지 고르는 게 몇 가지야? 6 곱하기 5.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야 되지. 그럼 몇 가지? 15가지야. 됐어? 네. 일단 15가지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15가지에서 이웃한 두 개의 영역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빼줄 거야. 그럼 A, B, B, C, C, D, D, E, F, F, A지. 그럼 몇 가지를 빼줘? 6가지를 빼주지.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이웃하지 않은 두 가지 영역에 흰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야. 그럼 A와 C에 우리가 흰색을 칠했다고 생각을 해봐. 잘 들어. 그럼 노란색과 빨간색이 남았지. 그럼 B에 노란색이 왔을 때 노빨, 로나, 빨, 노빨. 여기 빨간색이 왔을 때 노빨, 로나, 빨, 노빨. 이렇게 네 가지야. 맞아? 그래서 흰색을 여기 칠했으면 남은 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래서 9, 4, 36이야. 됐어? 그럼 흰색을 3번 칠한다고 하면은 A, C, E에 칠하거나 B, D, F에 반드시 칠해야 돼. 그럼 두 가지야. 칠할 수 있는 게 흰색을. 그럼 A, C, E에 칠했다고 보자. 그럼 B에도 노란색, 빨간색, D에도 노란색, 빨간색, F에도 노란색, 빨간색, E, E니까 8가지지. 근데 노란색으로만 칠하는 거나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는 빼줘야 돼. 맞아? 그래서 여기가 2의 세제곱에서 2를 빼준 6가지야. 그래서 6이 12라고.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답이 60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안 가요?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가죠? 다 몰라 그래서 다 모르겠어요? 알겠다고요? 이해 갔다고요? 진짜로요? 풀 수 있겠어요? 네, 정리해 볼래요? 그래서 이 지금 한 문제에서 선생님이 네 문제를 얘기해 줬잖아요. 이 구별세치의 경우의 수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유형이 네 가지고요. 여기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원수년이랑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칠하는 경우의 수까지 포함을 하면 총 6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6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예를 한번 세볼 건데요. 그냥 세는 게 아니에요. 이 지워도 되나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여기 지울 거거든. 이 지워도 돼? 지워도 되냐고. 됐어? 일단 구별세치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5번 문제를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 정답률이 10%가 넘지 않아요. 애들이 10%가 넘지 않거든. 일단 그림이 저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근데 이웃한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A와 D에도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5개의 부분의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색을 어떻게 칠해 나갈 거냐면 A, B, C, D, E 순으로 색을 칠해 나갈 거고 이 세 가지 색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 가지 색을 내가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역시 흰 노빨이라고 할까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흰색을 칠했어요. 그럼 B에는 반드시 몇 가지가 오죠? 올 수 있는 게 뭐죠? 노란색과 빨간색이죠. 맞아요? 그럼 봐봐. 그 C는 어떻게 돼? B랑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지? 그럼 여기는 흰색이나 빨간색이 올 수 있어요. 여기도 흰색이나 노란색이 올 수 있어요. 근데 D에는 어떤 색을 칠한다고 했냐면 A와 D에서도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흰색이 왔을 때 D에는요. C랑만 다른 색이 오면 되기 때문에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요. 근데 여기서는
A와 D에도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기 때문에 흰색이 올 수 없어서 노란색인 거예요. 맞아요? 이해했죠? 여기도 노란색과 빨간색이 올 수 있고 여기 흰색이 못 오니까 무조건 빨간색이 와야 한다고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2에는 무슨 색이 와야 되죠? 2에는 B와 D랑 다른 색이 와야 되죠. B와 D랑 다른 색이 오니까 흰색이랑 빨간색이 와야 돼요. 그다음 여기는 B와 D랑 다른 색이 오니까 무조건 흰색밖에 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여기는 노란색이니까 여기는 흰색이나 빨간색이 와도 상관없죠. 맞아요? 여기는요. B와 D와 다른 색이 오니까 무조건 흰색이 와야 되고 얘는 노란색과 흰색이 올 수 있으며 여기 빨빨이잖아. 그럼 노란색과 흰색이 올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어떤 한 가지 색이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죠. 그러면 A에 또 무슨 색이 왔을 때? 노란색이 왔을 때도 10가지고 빨간색이 왔을 때도 10가지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총 30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를 할 때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수형도라고 하거든요. 이 수형도를 그려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조금 더 발전을 해볼게. 좀 더 발전을 해보면 지금 이거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여기 흰색이 왔을 때 여기 노란색이 오는 경우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여기까지인가?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가지지. 맞아?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결정이 되면은 여기 5가지가 온다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가지나 똑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요것만 세면은 우리가 이 나머지들은 다 몇 가지인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중에서 어느 2개를 선택하는 거. 하나, 둘, 셋 이거지. 맞아? 흰노, 흰빨, 그 다음에 노흰, 노빨, 그 다음에 빨로, 빨흰 이렇게 6가지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를 셌을 때 5가지니까 5 곱하기 6을 해서 30으로 세는 게 조금 더 그 다음 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A에 어떤 색이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보는 게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짓이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없을까? 그러면 A에 흰색이 오고 B가 노란색이 왔을 때랑 A가 흰색이 오고 B가 빨간색이 왔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같지 않을까? 그러면 이 3가지 색 중에서 어느 2가지 색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5가지므로 우리가 이 3가지 중에 2가지를 고르는 게 6가지니까 6원 3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알겠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알겠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다 세는 거다. 알겠냐?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답이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책에서 고쳐져 있나요? 답 뭐라고 적혀 있죠? 9요. 9라고 적혀 있나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오탕 아니라요.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 비 오죠? 오늘 비 왔죠? 예를 들어서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여러분들 뭐 가지고 와요? 우산 가지고 오죠? 우산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에 갈 때는 자신의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 같은 문제예요. 알겠어요?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갈 때는 자신의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을 우리가 교란순열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혼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몽모르트 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몽모르트 순열. 그 다음에 또 하나 완전순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름이 되게 많죠.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보통 뭐라 그러냐면 교란순열을 이제 배열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디레인지먼트 넘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3명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3명. 그래서 우리가 D3 이렇게 쓸 거거든요. D3. 이 D3이 몇 가지냐면 봐봐, 현우야. 너 제일 친한 이름이 뭐야? 승우야? 그 다음 친하지 않은 이름 뭐야? 태우야? 오케이. 다 우로 끝나네요. 자, 그래서 이 3명이 왔는데 이 집에 갈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험지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여기다 번호를 붙여서 현우가 이제 1번, 2번, 3번 맨날 시험 봤잖아요. 그럼 현우는 집에 갈 때 자신의 시험지를 가져가지 않아야 되죠. 그럼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시험지는 2번이에요. 또는 3번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현우가 2번 가져갔어. 승우도 자기 자신 걸 못 가져가잖아.
그럼 얘는 1번이나 3번을 가져가야 되는데 얘가 1번을 가져가면 태우가 자기 거 가져가서 안 되죠.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승우가 3번을 가져가고 태우가 1번을 가져가는 경우 말고 없어요. 자, 현우가 3번 시험지를 가져갔어요. 그럼 승우는 2번 또는 1번이에요. 근데 2번을 못 가져간다며. 그래서 1번, 2번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명의 교란 순열의 가지수는 2가지예요. 알겠어? 이해했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강호이도 껴달래요. 강호이도 껴서 내 시험지도 바꿔 가져가지 않을래? 이랬어요. 그럼 이것도 세볼게요. 잘 봐요. 그럼 여기 1, 2, 3, 4번이 추가됐죠. 그럼 현우는 2번, 3번, 4번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가 2번 가져갔어. 그럼 얘는 1, 3, 4 가져갈 수 있죠. 얘가 2, 1 가져갔으니까 3, 4면은 여기 4, 3 가져가야 돼요. 2, 3이니까 1, 2 가져가야 되죠. 맞아요? 1, 4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4, 1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2, 4니까 1, 3 남았죠. 현우야? 여기 안 봐? 1, 3 남았으니까 여기가 1, 3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현우가 2번 시험지를 가져갔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니까 요 4명일 때 교란 순열의 가지수는 9가지입니다. 내 말 이해했죠?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5명일 때 교란 순열의 가지수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맞추면 밥 먹으러 보내줄게요. 맞춘 사람부터 밥을 먹으러 보내줄게요. 못 맞추면 맞출 때까지 점심시간 없어요. 맞추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답이 몇 가지인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뭐 해야 될지 모르죠? 정신 안 차려?